지난 40여 년 노래로 대중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던 가수 장미화 씨. 하지만 무대 밖에서 정작 그녀는 풍파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날 나 편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미화 그러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뭐 시원스럽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뒤 안에는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발랄한 목소리와 독특한 율동으로 1970년대를 휩쓸었던 장미화 씨.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뒤 재혼도 하지 않은 채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1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피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엄마가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왜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은 왜 취해서 들어오고 맨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리 지르고 어렸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있죠. 할머니 편찮아서 병원비 대야지, 지 학비 대야지, 술 안 먹고 배겨? 술 먹으면서도 버티고 온 게 참 장하지. 곡절 많은 모자로 살아온 35년. 엄마가 맨날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왜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냔 말이지 내 말 그 당시에.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 너한테. 너 업소에서 사람들이 야, 저 이혼하고 나온 여 손가락질에다가 12구리새끼 폐가 부셔지도록 뛰어서 다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았겠냐고. 그거를 나한테 생색낼 필요는 없어. 다 부모 속을 누가 자식이 알겠어. 시시콜콜이 자식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나이 36 먹고 엄마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꾸 마음을 닫는 거야. 장미화 씨는 굳게 닫힌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 장미화 씨. 그런 어머니에게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아들 형준 씨가 함께 나선 라오스 여행길. 어머니가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서두릅니다. 어디 가면 맨날 내가 먼저 내려와. 아들과 함께 보낼 1분 1초가 소중한 어머니. 하지만 형준 씨는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땡큐. 형준아, 왜 안 내려와? 지금 10시 35분 40분이야. 아, 자고 있었어 또? 빨리 스탠바이야.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빨리 내려와. 소리 지르다 보니까 왜곡이야. 미안합니다. 아들 때문에 유명 가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진짜. 그래,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그 시간 여전히 짐을 챙기고 있는 형준 씨. 엄마 거에 어디 넣어달라 그래. 여기 다 먹고. 많은 짐을 챙겨온 어머니 때문에 곤욕스럽습니다. 성격이 급한 어머니는 아들 방까지 쫓아왔습니다.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아 너무 늦게 나오잖아. 게을러 터지긴 무지하게 게을러 터져. 신경질 무슨 신경질이야. 아 짜증난다고. 내가 짜증나지 네가 짜증나? 그런데 기가 센 어머니에게 맞서는 형준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더니 짐가방까지 두고 가버립니다. 아 그냥 갔어? 하여튼 엄마가 뭐라 그러기만 하면 좀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거 이런 거 싫어. 아니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나이가 든 뒤 유난히 반발심이 큰 형준 씨. 차 안에는 설레임 대신 냉랭함이 감돕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도착한 곳은 석회암지대가 침식되면서 형성된 옥빛 호수인 방비행의 불로라군. 어머, 여기 수영도라고 그래, 아가씨들. 어? 형준아, 개울에서. 깊은가 보지? 형준 씨는 대꾸도 없습니다. 야, 형준아, 여기 다 벗고 노는 데야. 어떡해. 엄마 못 들어가. 나 혼자 놀게. 너 혼자 놀래? 투덕거려도 부모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자식은 감정을 오래 품고 있나 봅니다. 예! 아, 미끄러. 완전 시원해. 엄청 시원해. 저기 온다. I cannot do.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 곁으로 오지 않는 아들. We'll see in 5 minutes. 겐두고하고 잘 어울려요. 지네 엄마하고만 잘 안 어울려, 지금. 나만 외톨이 된 것 같은 느낌. 어쩌다 모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이른 아침, 올해 66이 된 가수 장미아 씨가 차 안에서 쪽잠을 잡니다. 집에서 4시에 출발했죠. 가뭄 끝에 단비처럼 귀한 지방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작년에 거의 쉬었어요, 그냥 아주.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노는 거야 좋지만 우리같이 그때그때 벌어서 이렇게 막아가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연질색하지. 나이 든 가수들이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 무대에나 오를 수도 없는 상황. 장미화 씨는 오랜만에 서는 큰 지방 무대가 반갑습니다. 어느 축제에 안 부르면 얼마나 또 섭섭한지 아세요? 나는 세월 흘러서 안 부르나 보다. 늙어서 안 부르나 보다. 뭐 이런 자격지심 들어요. 부채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장미화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확실하면 실력은 녹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무대를 장악하는 장미화 씨. 중장년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들 세대에게는 그녀가 바로 이효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 생각했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국민가요 안녕하세요의 가수 장미화 씨. 반가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이뻤다. 아이고 정말 이뻤다. 1970년대 그녀는 안녕하세요 등 많은 히트곡을 낸 최정상 스타 가수였습니다. 남성 팬들의 가슴도 꽤나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뻤지? 팔뚝 좀 봐라. 쬐끔해가지고. 아이 우리 새끼 이쁜 거. 하지만 1979년 결혼해 3년 만에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친정어머니와 전 남편의 사업 빚도 있었습니다. 꼬다 준 돈까지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완전히 빚을 안고 애 안고 늙은 노모 한 번 안고 이러고 나오게 됐잖아. 미천이라는 게 노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얼굴을 들고 이제 야간업소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 치면서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또 나왔네. 이 얘기 하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하지. 아들 형준 씨 나이대인 30대 중반부터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
30대 후반대 모습이시네요, 이게.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원망이 큰 아들. 그냥 싫은 거죠. 엄마가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왜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을 왜 취해서 들어오고 맨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리 지르고 막. 어렸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뭐 있죠. 조폭들도 있고 뭐 노래하는데 뭐 고추장 단지 던지고 뭐 그렇다고 애인이 있어 남편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 편찮아서 병원비 대야지 지 학비 대야지 술 안 먹고 배겨?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봐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어머니의 화를 어린 나이에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아들은 15살에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그런 히스테리 아닌 그런 짜증에 저도 짜증이 왜냐면 그때는 사춘기 때 한참 얼마나 남자들 예민해요 또 그래서 어떤 탈출구를 유학이라는 거를 좀 하면 내가 대학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린 나이도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보증소서 망하고 뭐 돈 뜯기고 집 다 날리고 뭐 연루 이사 오는 과정 되고 하는 와중에 학비를 3만 불 정도를 보내야 되니까 막 미치잖아. 아들의 유학 기간 각종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IMF까지 오자 빚을 내 학비를 보냈던 어머니. 네. 학세사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날 내가 살 것 같아. 이거 다 없어지는 날 나 편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야해요 옷이. 그래갖고 뒤는 이렇게 뻥뻥 뚫렸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입었잖아요. 번쩍번쩍번쩍하고. 빚을 갚기 위해 밤무대에도 계속 서야 했습니다. 8스테이지부터는 폐가 아프더라고요.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듣고 호흡을 하루에 10군데니까 다른 집들이잖아. 죽었었어 그때. 아들의 유학 기간 10년 동안 장미화 씨는 무대 위에서 웃고 무대 밖에서 울었습니다. 빚은 아직도 남아서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화 그러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뭐 시원스럽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뒤 안에는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걔가 이런 거 잘 모르죠. 이 해외에서 많이 지내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붙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희생적인 뒷바라지를 받은 형준 씨는 호주의 한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뒤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귀국 이후 지금까지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랑 많이 떨어져 살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으니까 엄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 와서 엄마가 막 아들 뭐해 이러면은 좀 왜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하던 짓 해. 어머니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시회도 좀 크게 해보고 싶고 그게 꿈이죠. 마지막 제 사진작가로의 꿈입니다. 어머니와 소통이 힘들었던 그는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카메라라는 매개체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와의 여행은 그 어떤 촬영보다 힘든 과제입니다. 자식을 위해 재혼도 하지 않고 폐가 아플 정도로 노래를 불러 유학비를 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녀는 썰렁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혼자 먹는 거지 거의. 자식의 풍파를 함께 겪은 친정어머니는 14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준이 오빠도 이렇게 먹겠지? 그래. 넌 알아? 형준이 오빠가 없어서 너하고 나하고 밥 먹었대. 세상 천지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이 그립습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이렇게 살다가 느닷없이 내가 쓰러져서 가게 되면 이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아들아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살지 모르지. 눈물 나네, 참. 그런 세월이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좀 이렇게 오손도손이 함께 따뜻한 밥 서로 해먹고, 뭐 이러면서 좀 지내줄 순 없나.